박거친 아이의 각색 ITV 드라마인 강요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8차시로 이제 나누어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인물학술원의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인 조재희입니다. 자, 목차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논문 쓰는 순서대로 제가 일단 목차를 잠정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론이라든가 본론에서 이제 이 작품의 그 각색 작품에 이제 한번 쭉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제가 21세기 사라 하딩의 강요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2009년 그 사라 하딩이 감독한 토마스 미들턴과 윌리엄 롤레의 바꿔친 나이, 영어 작품은 더 체인질링이라 합니다. 1622년 작품. 이 각색 ITV 드라마 강요, 컴펄션이라는 강요 작품은 극의 드라마 어떤 그런 각색의 측면에서 자코비안 드라마가 합류한 현대적 주제를 ITV에서 만기 전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DVD라든가 스트리밍, 패러텍스트인 유튜브 및 리뷰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재매개라는 측면에서도 연기적으로나 주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미들턴하고 윌리엄 롤리의 공동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토마스 미들턴은 어떤 극작가냐?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1580년 4월 18일에 출생해서 1627년까지 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여러분 연대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셰익스피어랑 전부 동시대의 작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에서 셰익스피어 어떤 그런 엄청난 유명세에 그 모두들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아왔던 작가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미들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들턴도 셰익스피어랑 마찬가지로 문법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옥스포드를 입학을 해서 미들턴이 중퇴를 하고 나중에 프리랜서로서 극작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윌리엄 롤리 뿐만 아니라 데커와도 그죠?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그런 공동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미들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복수자의 비극이라든가 칩사이드의 요조 숙녀, 그다음에 체인질링, 오늘 했던 그 체인질링이라든가 여성은 여성을 조심해야 해, 이런 작품. 그 다음에는 왈가닥 여자라든가 좀 인내심 많은 남자와 순결한 장녀, 이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많이 저평가를 받아왔던 그런 상황인데, 마침 T.S. 엘리엇이 이 토마스 미들턴을 영국 르네상스 문학 정전에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저평가, 셰익스피어 때문에 대부분의 그 당시 동시대 작가들이 많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공동 작가인 윌리엄 롤리 같은 경우도, 그죠? 윌리엄 롤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배우이자, 직업이 배우이자 극작가입니다. 근데 여러 작가들과 공동 작품을 많이 썼어요. 롤리 같은 경우는. 자, 롤리가 공동 작품을 많이 했는데, 특히 에드먼턴의 마녀라는 이 작품은 롤리라든가 그 다음에 존 포드, 그 다음에는 토마스 데커,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에드먼턴의 마녀라는 작품, 그리고 공정한 싸움이라는 작품, A Fair Quarrel이라는 이 작품에서는 미들턴과 롤리가 또 같이 공동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공정한 싸움. 그 다음에는 토지와 바다의 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토마스 헤이우드와 롤리가 또 공동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럼 뭐 롤리가 단독으로 썼던 작품은 뭐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롤리의 우리 단독 작품은 A Shoemaker, A Gentleman 해서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Shoemaker, A Gentleman. 그죠? 뭐 구두 수송공, 뭐 신사,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작가 소개는 그 정도 하고, 자,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아까 제목에서 보았듯이 자코비아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전공하는 게 자코비안 그게 어떤 그런 각색 작품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코비안 극이란 게 뭐냐? 당연히 우리가 시대 그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임스 1세 시대 우리가 자코비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자코비안 극의 큰 카테고리는 뭐냐? 자, 셰익스피어 극과는 다르게 과도한 폭력성과 강한 성적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체제 전복의 특성으로 인해서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미 선치된 이러한 특성은 현대 자코비안 포스트 모던한 특성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미래지향적 담론의 전주까지 가능하기에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의 외연 확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극이 그게 담지되어져 있던 그런 자코비안 현대적인 그런 자코비안전, 특히 포스트 모던한 특성이 굉장히 미리 담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잔 베넷 같은 그런 분은 최근 공연과 TV 및 영화를 통한 근대 초기 자코비안 드라마의 재유행을 두고서 현대 자코비안 텍스트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코비안이란 극은 자코비안이라는 이러한 정의를 개념하면은 계급이라든가 성별, 인종 및 성에서 비롯된 폭력이나 일탈 욕망의 포괄적인 기표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코비안이라는 이 단어를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뭐 풍자 같은 이런 특성도 자코비안 특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 극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어떤 그런 간단히 얘기하면은 좀 일탈된 어떤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자코비안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독인 사라 하딩입니다. 사라 하딩 감독은 뭐 영국 영화 및 TV 드라마 감독으로서 영국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사라 하딩의 작품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캡처 좀 떠났는데 바이킹즈라든가 그죠? 컴펄션 이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작품이고 자, 그죠? 뭐 폴트모 뭐 카드스 온 더 테이블 뭐 카드 위에 이제 그죠? 뭐 이런 뭐 많이 얼굴이 익숙한 그죠? 여러분들 그런 배우입니다. 영국 배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젠틀맨 잭도 유명하고 사라 하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영화 TV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꿔친 원래는 이제 그 바꿔친 아이입니다. 바꿔친 아이 체인질링 자체가 뭐 이렇게 바꿨다는 뜻도 됐겠죠. 그럼 미들턴과 롤리의 바꿔친 아이의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도대체 체인질링이라는 이 작품의 플롯은 어떠냐? 자, 베아트리스 조안나 이 여성입니다. 자, 베아트리스 조안나는 자, 알세메로와 결혼을 위해서 집의 하인인 데 플로리스가 그녀의 정혼자인 알론조를 살해 교사하는 일로 서로 엮이게 됩니다. 즉 알세메를 좋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알론조랑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알세메르랑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자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데플로리스 하인이 알론조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하게 되죠. 그래서 데플로리스는 그 일의 대가로 그냥 육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건 뻔한 어떤 그런 우리 레파토리적인 어떤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 여습 생기는 거예요. 처녀성을 상실한 베아트리스는 자기의 첫 남성이 자기 애인인 알세메로와의 결혼식 첫날 밤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성의 어떤 상실에 대해서 처녀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베아트리스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서로 아이디를 낸 거죠. 데플리스랑 자신의 시녀 디아판타를 그 신혼방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또 첫날 밤을 치르고 나온 디아판타를 데플로리스가 그냥 그 방에 불을 질러서 디아판타를 이제 방아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베아트리스를 또 돕게 됩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와중에서 서로가 뭐 둘의 관계가 막 사랑인지 어떤지, 그죠? 관계가 계속 이제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둘 다 뭐, 그죠?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뭐 정말 그들에게는 뭐 살인이란 죄명과 간통이란 이 죄명이 두 개 다 붙게 되는 거죠. 이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롭다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작에 대해서 국내 체인지힐링 그 원작에 대해서 국내 반응은 베아트리스와 데플리사에서 벌어진 일을 뭐 강간이냐 간통이냐 이런 질문에 초점을 두고서 얘기했죠. 뭐 여성의 성적 그죠? 뭐 성상실, 그래서 가부장적인 문제가 결국 문제다. 가부장적인 이런 문제로 이제 해서 여성의 이제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국내 연구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우리가 보자면은 자, 극에서 베아트리스와 데플로리스 두 인물의 갈등과 그들의 심리 변화 묘사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심리 묘사에서 미들턴과 롤리의 극작가로서의 어떤 그러한 우수성이 돋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단순히 여성의 불순한 성적 욕망이 아니라 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가부장제와 계급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자코비안적 주제를 여성주의 비판까지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기 얘기하는 페미니즘 어떤 그런 해석까지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극은 이렇게 주제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극에 담지된 어떤 담겨져 있는 자코비안적 주제는 사라 하딩을 통해서는 지금 영국의 다문화주의라는 더 큰 맥락으로서 각색이 되고 지금 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딩 감독의 IT 드라마 강요는 2009년에 방송이 됐어요. TV로 방송이 되고 바로 또 DVD 출시가 되고 지금은 또 유튜브로 그죠? 하이퍼맥에 대해서 관람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딩의 그죠? 이 ITV 드라마 저는 또 이걸 또 영화로 났기 때문에 가끔 제가 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ITV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의 이 전유 이렇게 모든 전체적으로 그죠?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금 관람이 되어지고 있는 이 작품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하딩의 각색의 그럼 내용은 뭐냐? 원작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각색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강요는 아시아계 영국인 엘리트 집안으로 이 배경이 옮겨져 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그런 인종의 문제가 들어가죠. 그 다음 성별 문제, 계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논의할 근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강요에서 안지카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굉장히 명석한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친구인 알렉스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영국계 아시아인 사업 파트너인 하딕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인 돈 플라워스, 그죠? 이제 얘가 이름이 돈 플라워스로 기사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돈 플라워스는 하딕을 제거하면서 그녀를 또 돕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내용이 그죠? 데플로리스랑 돈 플라워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구의 어떤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자면은 자, 관객은 영국계 아시아인이 이질적인 영국 문화에서 동화해 가는 과정에서 이중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 물리적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아시아 문화에서의 그죠? 중매 결혼이나 뭐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라든가 자신의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독립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안지카가 겪게 되는 인종적 불안감, 그 다음에는 돈 플러스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제가 말한 TV 드라마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이 과정에서 안지카가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후 저희가 그죠 나아갈 그런 방향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에서는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과 더불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페르텍스트인 리뷰라든가 유튜브에서 일반인 리뷰도 함께 제가 한번 연구해 볼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자코비안 텍스트의 시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구가 그죠 강연이 이런 식으로 강의가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죠 다음 2차 수업부터는 저희가 영화도 살짝 그죠 보면서 그러면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게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